7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 이 말씀부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진통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이 정도 통증은 약 하나면 괜찮겠지요. 이 한마디가 응급실 침대 위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75 새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하루 한 번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프면 하루 2번, 3번으로 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도 가쁘고 몸이 무겁다고 하셔서 가족분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부전. 이미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셨고 며칠 동안 투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약 조금 더 먹은 것뿐인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진통제는 조금 더 먹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가끔 더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댓글에 공부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진통제 하나가 몸 안에서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드시고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공통된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70대 어르신 10명 중 9명이 같은 실수를 하실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는 건 약을 잘못 드신다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드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용량을 늘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먹어도 안 낫길래 2개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파서 한 번 더 먹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의 크기에 따라 마음대로 늘리는 약이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조금만 과해도 신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속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밥 먹기 전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마치 아무 보호 없이 약 성분이 바로 신장으로 들이치는 것과 같습니다. 위도 상하지만 신장도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겹쳐 먹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진통제 하나만 드신 게 아닙니다. 감기약에도 들어있고 근육통 약에도 들어있고 파스나 다른 약과 함께 쓰면서 본인도 모르게 중복 복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몸 안에서는 같은 성분이 2번, 3번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약국에서 샀으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처방약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일수록 더 자주, 더 쉽게,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검사 결과를 보면 본인은 아무 증상 없다고 하시는데 신장 수치는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진통제를 반복해서 넣으면 버티고 있던 신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붓고 소변이 줄고 그때서야 발견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신장은 끝까지 참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이 과정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진통제 하나가 신장을 막히게 만드는지 절대 잊히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40년, 50년, 길게는 70년 넘게 써온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새 필터라서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조금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충분히 버텨냅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필터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구멍도 넓어지고 여기저기 찌꺼기도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통제가 들어옵니다.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만 잡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강한 화학 성분이 피를 타고 신장까지 흘러갑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낡은 필터에 걸러내기 힘든 진한 오염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필터가 버팁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 안쪽에 찌꺼기가 점점 쌓입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깨끗한 관입니다.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붙습니다. 물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진통제가 계속 들어오면 그 성분이 이 좁아진 관을 타고 억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미 좁아진 관 안에서 더 많은 찌꺼기가 쌓이고 흐름이 더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물이 거의 흐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정수기로 들어오는 물 자체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치면 더 위험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 상태에서 진통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마른 상태의 필터에 진한 오염물을 그대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딱딱하게 막혀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들 중에도 며칠만 약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필터가 막히고 관이 좁아지고 물이 끊기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장은 무섭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얼굴이 붓고 소변이 줄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약국 약은 덜 위험하지 않나? 다음에서 바로 그 생각이 왜 가장 위험한 오해인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생각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국에서 산 약은 괜찮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방약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주 쉽게 반복해서 드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병원 약은 조심하면서도 약국 진통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프면 더 먹어도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약으로 계속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났는데 경보기만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계속 번지는데 나는 조용하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게, 더 크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괜찮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에 진통제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막히기 시작한 필터에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찌꺼기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늦으면 부종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증상이 없다.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끝까지 참고 버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아무 이상 없는데요. 소변도 잘 보는데요. 그런데 수치는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망가져도 바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통제는 괜찮을 때까지 먹는 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정해진 만큼만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음식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침, 낮, 밤으로 나눠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제대로 지키셔도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침, 낮, 밤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몇 개인지, 그 안에 진통제가 들어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감기약, 근육통약, 관절약, 이 안에 진통제 성분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 안에서는 이미 2배, 3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는 절대 진통제를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합의합니다. 죽 한 숟가락이라도 좋습니다. 속을 보호해줘야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음은 낮입니다. 낮에는 통증이 올라오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인가?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바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잠깐의 휴식으로 먼저 조절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될 때만 정해진 용량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시간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소 6시간,
경우에 따라 8시간 이상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안전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신장은 급격히 위험해집니다. 다음은 밤입니다. 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누적된 약 위에 또 하나를 더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전 진통제,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수분 섭취도 줄고 혈류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약까지 들어오면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전 복용은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응급신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 두 번째,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다. 세 번째, 숨이 차고 몸이 무겁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시면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는 한 가지입니다. 물을 드실 때 약을 밀어내기 위해 드시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일정하게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드리는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내용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꼭 보내십시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다음 마지막에서는 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지키신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때 누가 알려줬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진통제는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용량 지키는 것, 시간 지키는 것, 겹쳐 먹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은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누군가는 투석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본인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영상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같이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아픔이 아니라 건강으로 지켜가셔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입니다. 진료실에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통제,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